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창업자 분들에 대해서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그냥 어 다 있는 자료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깡그리 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동영상 한번 보실게요. 네. 본사 전경이 나왔었나요? 네. 전경하고 공장. 네.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공장, 실존하고 있는 공장 보셨고요. 어 본사와 창업주를 우리가 굳이 왜 알아야 할까? 뭐 그런 의문 해 보신 적 없으세요? 어 저 같은 경우는 뭐 '제품 좋은 건 알겠어.' 그런데 이 아메이에 대한 편견이 어디서 되게 많이 희석이 되었냐면 해소가 되었냐면 이 본사와 창업주 책을 읽고 요런 내용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제가 갖고 있던 오해들이 씻겨 내려갔거든요. 어 그래서 고런 기회가 되셨으면 하고요. 아메이를 알아보시는 분들께 왜 우리가 본사 창업주를 알아야 할까? 첫 번째로 저희는 소비자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여기 화면에도 보이시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 고춧가루 사건, 콩나물 사건 네 이렇게 있다고 해요. 우리는 모두 소비자잖아요. 여기 이제 아메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소비 사업을 하시기 이전에 저희도 모두 소비자거든요. 근데 집이 이렇게 있으면 집 안에 있는 물건 중에 저희가 사실 만들어서 쓰는 물건은 별로 없어요. 그죠? 우리가 요리는 해 먹어도 여기 뭐 천장에 달려 있는 등 하나 등에 그 뭐예요? 전구 하나도 우리가 만들어서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제품을 우리가 선택해서 쓰게 되어 있죠. 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옥시에 대해서 저희가 불매 운동을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저도 많이 까먹거든요 잘. 근데 어 쪼끔 더 이렇게 기억을 되짚어 보면 옥시라는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했던 건 뭐냐면 사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음. 이게 공기를 통해서 폐로 들어갈 때 인간에게 나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판매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분노했던 거잖아요. 돈이 된다면 인간에게 해로워도 그렇게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냐. 그 기업의 윤리적인 측면 때문에 우리가 분노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불매 운동을 했지만 옥시가 어떻게 했냐면 이름을 바꿔서 제품들을 이름을 바꿔서 다시 판매를 했고요. 어 저 역시도 금방 잊혀져서 또 거기 제품을 구매하곤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업의 윤리와 가치는 너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고춧가루 사건은 고춧가루에 이제 중금속이 섞여 있었다 사건이고 콩나물 사건은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희 아파트에 관계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콩나물 사건을 굉장히 분노하시더라고요. 왜냐? 콩나물에 이제 성장 촉진제와 막 이런 것들을 넣었다는 거였거든요. 별거 아닐 수 있죠,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비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크게 분노하셨던 이유는 지금도 콩나물을 안 드신대요. 그래서 화가 나서 "왜? 가습기 살균제나 뭐 이런 거는 쓰는 사람만 쓴다. 그런데 콩나물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안 먹는 사람 없지 않느냐. 특히나 아이들 키울 때 세 가지로 키우지 않아요? 김, 두부, 콩나물.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먹이는데 아이들이 많이 먹는 그 콩나물에 그런 짓을 했다는 건 본인이 "납득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서 "지금도 나는 콩나물을 안 먹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안이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에는 이게 분노를 유발하는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기업의 윤리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인제 선진국이 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선진국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소비자들의 생각도 마인드도 되게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 아우 여기 불어 잘하시는 분 좀 읽어 보세요. 이분이 베르나르 아르노 맞죠? 그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갖고 있는 브랜드들이 이렇게 많아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저는 제일 먼저 뭐가 보이냐면 스레빠 브랜드, 버켄스탁 보이네요. 네. 그리고 뭐 보석 브랜드도 있고요. 뭐 겐조, 셀리느 이렇게 명품 브랜드. 이분이 명품 왕국을 건설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재벌 1위 위. 그래서 이분이 이것들을 다 브랜드를 다 창조하지 않았어요. 네. 이런저런 방식으로 다 사들여서 이분이 이제 왕국을 건설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요게 이제 작년 자료이긴 해요. 근데 작년에 불매 운동이 터졌죠. 디올. 원가가 8만 원이라서 불매 운동이 터진 건 아니었어요. 원가가 8만 원이든 18만 원이든 28만 원이든 중요하진 않았어요. 왜냐? 팔리는 가격은 그 가격에 팔리지 않고 그래도 가치를 쳐줬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는데 불매 운동이 터졌던 건 노동 착취였어요. 네.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탈리아에서 이 제품이 생산이 되지만 공장에서 이민자들이 이 제품을 만드는데 휴식 시간도 없고 기계 안전 장치도 없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이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원가는 8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매장 가방의 매장 가격은 385만 원. 이게 다 노동자들한테 돌아가나요? 그렇진 않죠. 결국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한다는 거죠. 투자자들도. 이 회사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자금을 통해서 기업이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해결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죠 거죠. 그래서 디올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제 불매 운동이 일어났었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더욱 그러겠죠. 윤리와 도덕성을 따질 수밖에 없겠죠. 네. ESG 들어보셨죠? 아유 이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네. 남편이 듣고 있어서 ESG 아냐 그랬더니 MSG는 알아도 ESG는 모른다 그랬거든요. 네. 저도 몰랐어요. ESG 뭔지. 제가 아메이 하지 않았더라면 ESG가 뭔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ESG가 결국 뭐냐면 사회가 기업에 요구하는 중요한 가치인 거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요. 사람과 환경을 지키면서 자연과 사회와의 공존. 중요한 키워드는 결국 ESG에서는 공존인 것 같아요. 기업이 이윤 추구보다는 네. 환경을 지키고 사회와 공존하는 것. 그래야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가치들을 자꾸 요구하는 거죠. 네. 그래서 환경 얘기하면 저희가 또 입 아프죠. 1989 년도에 유엔 환경 프로그램상을 수상한 기업이거든요. 네. 뭐 기부를 많이 해서 받았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어 물론 기부 활동도 많이 했어요, 환경에. 기부 활동도 많이 했고 대학생들이 그 남극 탐험 환경 운동을 하는 남극 탐험, 북극 탐험이었나 헷갈리네. 그걸 할 때 저희 그 아메이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고요.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상을 준 거고요. 무려 유엔에서 이 상을 준 거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ESG를 얘기할 때 저희가 입이 마르도록 얘기하는 것이 또 원포원 프로젝트거든요. 뭐 이제 원포원 얘기하시는 분이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건데요. 결국은 원포원 프로젝트를 통해서 중소기업이랑 같이 상생을 하겠다는 거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좋은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이 있다면 아메이의 앞서 나가는 마케팅을 우리가 그 네트워크를 그들에게 제공하고 그리고 그냥 "너희 제품 좋으니까 우리 카탈로그에 실어 줘." 이거 아니고요. 함께 연구한다는 거죠. 품질 관리 같이 연구하고요. 제품을 함께 개발해요. 그래서 아메 유통 채널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도 잘 먹고 너도 잘 먹고 우리 같이 잘 살아 보세.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동영상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영상인데요. 송화소금 동영상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좀 감동이 오거든요. 이 영상을 보면 요거는 틀 시간이 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요 방에 초대하신 분께서 공유해 주셔서 같이 요 미팅 끝나고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메이는 제조회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더라고요. 왜냐면 유통만 하시는 줄 아세요, 아메이 회사가. 그래서 여기저기
만들어져 있는 제품을 10,000원짜리 제품을 아메이 네트워크에 실어서 30,000원에 파는 유통회사 아니야? 마치 옛날에 그 자석용 약간 이런 느낌으로 중소기업에서 싼 제품을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이제는 그런 분 없으시죠.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 지금은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메이 제품이 그래도 좋잖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조회사라는 거가 되게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이게 본사에 있는 특허 복도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특허라는 게 제조를 하기 때문에 뭔가 제품을 만들면서 특허를 받잖아요. 그래서 특허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유통하는 과정에선 특허가 필요가 없죠. 제품만 이동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제조를 하기 때문에 이 특허권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왜 제조회사가 중요하냐면은요. 제품은 결국 이렇게 이동해요. 그쵸? 유통 과정을 통해서 이동하거든요. 그랬을 때 백소와 이호부 피소 사건 기억하실라나요? 이게 한 10 년도 된 사건 같은데 저는 이거 되게 많이 떠들거든요. 이쪽 게 백수호고요. 이쪽 게 이호부 피소예요. 근데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언뜻 보면 구분 안 가실 거예요. 마치 깻잎과 콩잎처럼 구분이 되게 안 가게 생겼는데, 백수가 몸에 좋다 그래서, 어디 몸에 좋냐면 여자 몸에 좋대요. 갱년기. 몸에 좋다 그래서 백수호가 한동안 되게 많이 팔렸었는데, 소비자 고발원에 이제 소비자분들이 고발을 한 거예요. "하나도 좋아지지 않는다. 나 오히려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사실 조사를 착수했더니 결국은 이것이 백수호가 아니라 이호무피소더라. 그래서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부작용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밝혀진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면 소비자들은 피해를 봤죠. 음. 그럼 누군가는 처벌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음. 왜냐면 건강기능식품이 일부러 그런 적이 없다. 어. 판매한 사람은 제조한 사람한테 물어요. 제조한 사람은 누구한테 물어요? 원재료를 판매한 사람한테 물어봐요. 원재료를 판매한 사람은요? 농장 아저씨한테 물어보겠죠. 농장 아저씨한테는 아저씨는 누구한테 물어봐요? 씨앗 파는 사람한테 물어보겠죠. 그런데 "나 다 이어부피소인지 몰랐어. 난 백수인 줄 알았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면 어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해는 결국 소비자가 봤다. 그런 사건이 있었죠. 결국 이게 유통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실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분이 사과 재배해서 바로 팔아요. 그래서 사과 이 사람이 먹어 보고 이상하면 이 사람한테 바로 뭐라 하죠. 그쵸. 제조한 사람한테 바로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유통회사가 아니라 우리가 제조해서 유통까지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제품을 쓸 수 있다. 문제가 생겨도 아메이 본사에 바로 따져 물을 수 있다. 사업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바로 본사에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소비자인 분 입장에서도 사업하는 입장에서도 요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다.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 세계 100여 개국 국가 지역에 진출해 있다. 아메이 현지 법인으로. 저는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법이 다 다르고 문화가 다 다르다고 해요, 100여 개국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100여 개국에 다 맞게, 다 맞게 바꾸어서 회사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어려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메 1959 년에 시작했고요. 30년 주기라고 제가 글자로 적어 놨는데 뭐냐면 "기업은 30년 주기로 바뀐다." 어 여러분, 소니 기억하시나요? 파나소닉 기억하시나요? 두 개밖에 기억이 안 나네. 네. 저 학교 다닐 때 아이와. 아이와 맞아. 다 뭐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어폰 꽂고 계신 분들 계신데, 카세트 플레이어, CD 플레이어로 되게 유명했던 기업이잖아요.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들인데 그 기업들 지금은 그 제품들 쓰시나요? 쓰시는 분들 거의 없을걸요? 그쵸. 그 기업들이 이렇게 될지 우리는 몰랐어요. 왜냐면 이게 사회가 바뀌고 기술이 바뀌고 지금 누가 그런 거 들어요. 핸드폰으로 다 해결되는데, 그죠? 이런 날이 올지 몰랐죠.
그래서 기업은 30년 주기로 흥망성쇠가 계속된다. 그런데 30년이 바뀌어도 망하지 않는 회사가 있어요. 어떤 회사냐면 생필품 회사라는 거죠. 아메이 무슨 회사예요? 생필품 회사거든요. 30년이 뭐예요?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59년에 시작했으면 지금 몇 년 됐어요? 60년 넘었죠. 곧 70년을 향해서 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안정감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국 아메이는 1991 년에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지금 30년 이상 꾸준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본사가 어디에 있냐면 아셈타워에 있어요. 그래서 아셈타워 가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셈타워에 본사가 있는 거를 한국 아메이 직원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왜 그러냐면 아셈타워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건물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유럽, 아시아, 한국 해 갖고 그 회의를 열기 위해서 이 건물을 제가 세운 걸로 들었거든요. 제가 유식하지 못해서 유식한 단어는 안 나와요. 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세운 그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에서도 아셈타워는 상징성을 가지고 코엑스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건물에 입점을 아무나 시켜주지는 않는대요. 한낱 다단계에 불과한 허접한 기업을 국가가 여기에다가 입점해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어깨가 뽕이 살아요."라고 본사 직원분들이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네. 요거는 제가 글씨 알아보시겠어요? 제 글씨예요. 네. 네. 제가 처음에 아메이 사업 알아볼 때 이걸 보고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아 회사 되게 단단하구나. 진짜 망하기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5A1 이라는 등급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산 가치가 750억 원 이상이고 미래지향적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5 가요. 향후 5년 내에 망할 확률이 1% 미만일 때 이 등급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 망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나의 사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렇게 철수한 회사들도 있어요. 뭐 "이 회사들이 나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결국 우리나라에서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뭐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철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요런 회사도 철수한 회사들도 있고요. 그런데 아메이는 말레이시아에서도 19년 동안 무려 적자였지만 철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중국에서도 중국 시장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중국 분들 굉장히 열심히 사업하고 계시고요. 포브스지에 실렸던 자료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이렉트 셀링 뉴스에서 보시면 계속 아메이 1 위죠. 그래서 1 위를 계속하고 있는 직접 판매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 가장 최근에 저희가 지난주에 워커힐 세미나가 있었는데 고때 나온 따끈따끈한 영상인데 영상이 좀 길어요. 그래서 그냥 볼 수 있는 데까지만 제가 1 분만 살짝 맛보기로 보여 드리고 저는 느낌이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These ideas, the founders' fundamentals and the values, were put in place when Dad and Jay were talking about their beliefs and what was on their mind when the business was started. And I think they stand the test of time because they give you a perspective that allows you to take input from other sources and make sense of it. The founders' fundamentals and values are really the timeless truths, the foundation of what we believe as a 네. 아메이 2 세대 분들과 3 세대 분들이 모두 등장하는 화면이었거든요. 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드리고 따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창업주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와, 회사에 대해서 잘 소개해 주신 지효 리더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 회사 믿고 쓸만하지 않나요? 저는 사실 아메이 제품이 정말 궁금해서 예전에 비행기 타고 갔을 때 본사를 직접 가서 봤습니다. 근데 정말 기회가 되신 분들은 꼭 다들 가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가셨을 때 뉴트릴라이트 쪽으로 가셔도 좋고 미시건은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코로나가 터져서 문을 닫아갖고 그때 꼭 한번 가보시길 바라면서 두 번째 시간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이 기다렸던 시간이죠. 우리 이 사업의 꽃이라고 하는
쇼더 플랜 그중에서도 일일다 마케팅을 소개해 주실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조영선 박사님이십니다. 대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대전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마케팅은 일일다다 마케팅인데요. 사실 지금 알보반이 3 회밖에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마케팅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유통 구조와 112 정도 들으셨고 그다음에 사거리 마케팅 들어보셨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마케팅은 일일다 마케팅인데요. 일단 공유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음. 네. 예, 일일다다 마케팅이에요. 아메이 회사 지금 들어보시니까 너무 괜찮은 것 같지 않으세요? 굉장히 가치와 이념이 분명한 회사이고 제품도 굉장히 잘 만들잖아요. 근데 무슨 제품들이 유통되냐면 생필품이요. 치약, 칫솔, 비누, 샴푸, 뭐 영양제, 화장품 이 정도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비싼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메이 사업을 해서 누구는 애들을 유학을 보냈다. 누구는 집을 샀다. 뭐 비싼 차를 갖고 다닌다. 이러기도 하는 거 들어보셨죠? 가문을 바꿔까지는 너무 먼 얘기지만 어쨌든 아메이 사업을 하면 굉장히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큰 돈을 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10,000원, 20,000원 비싸봐야 10만 원, 20만 원 하는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큰 부가 축적이 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오는 게 이제 일리다 마케팅인데요. 배달의 민족, 에어비앤비, 쿠팡, 카카오. 혹시 공통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결하는 회사요. 맞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일일다 마케팅은요. 아메이 사업을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관점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식당은 하나도 없지만 배달의 민족 주식이 굉장히 올라가 있죠. 음식점과 찾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연결한 회사. 그리고 숙박업소는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요. 호텔은 하나도 없지만 여행을 하려는 사람에게 연결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에어비앤비. 요즘 이거 아니면 생활 안 되시죠? 저 오늘 아침에도 배달 받았는데 쿠팡이요. 그쵸? 쿠팡에서 뭔가를 만들지 않잖아요. 연결을 한 거죠. 이렇게 아메이도 플랫폼 비즈니스로 연결을 할 수 있는 좋은 제품들을 물론 만들어요. 만드는데 만드는 제품만 있지 않고요. 연결을 해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그래서 두 번째 무한대로 커질 수 있는 수입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시작은 이렇게 해요. 다들 여기 운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장 리더님이 오셔갖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운전을 하니까 주유는 어디서 하냐고 물어봐요. 뭐 저야 뭐 눈에 보이는 대로 GS, S-오일, 현대오일뱅크 보이는 대로 주유를 보통은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데서 주유하지 말고 SK에서 주유를 하라고 해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장 리더님을 신뢰하고 제가 믿는 분이긴 하지만 SK에서 주유를 해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바로 네, 그럴 리가 없죠. 사람들의 심리는 왜요? 라고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많이 줘요? 싸요? 그렇지 않고 똑같은 기름인데 여기는 포인트를 준대요. 준다고 했어요. 얼마를 준다고는 사실 얘기하지 않았고요. 오래전에 다른 주유소들에게 포인트 제도가 없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웬만한 주유소들 다 포인트 제도를 채택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오래전에는 SK만 포인트 제도를 채택했고요. 1% 정도 포인트를 줬대요. 근데 안 준 데에서 주유를 하다가 그래도 얼마라도 준다니까 너도 나도 SK에서 주유를 했던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기억들이 있으시죠? 근데 사실 준다고는 했지만
너무 적게 줘요. 단점이.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장 리더님이 저한테 얘기를 열심히 목이 아프게 쫓아다니면서 해 주셨을지언정 장 리더님에게는 혜택이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이 포인트 캐시백 모델은요. 1차원적인 캐시백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여러 사람들에게 광고를 했어도 그 사람들의 포인트는 저와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어쨌든 이 SK 주유 업계가 정유 업계에서 한때 1 위를 했다고 하고요. 어쨌든 단골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다음 단계로 어차피 주유를 SK에서 하니까 화장품은 비타민은 고려온단을 먹고 생리대는 미엘 걸 쓰고 정수기는 코웨이, 샴푸는 미장센, 퐁퐁은 애경순센, 화장품은 설화수, 세제는 비트, 치약은 2080 이렇게 쓰라고 권했어요. 왜요? 여기에 분산된 포인트를 다 모아주는 회사가 등장한 거예요. 기업과 기업의 제휴가 시작된 거죠. OK 캐시백, 그 회사가 OK 캐시백이라는 회사인데요. SK의 회원들이 모여 있으니까 다른 회사들도 다 연결을 해서 분산된 포인트를 모아준다라는 컨셉이에요. 사실 놀랍죠. 내가 비타민을 아무 데서나 먹어도 되지만 굳이 고려온단 비타민을 먹고 커피 혹시 뒤에 붙어 있는 OK 캐시백 오려갖고 보내본 적 있으시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커피, 기저귀, 뭐 마트에서 뭔가를 살 때 OK 캐시백이라고 붙어 있는 거를 일부러 골라서 사고 그걸 모아 갖고 보내본 적은 있으신데 그걸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으셨는지는 다들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꽤 많은 걸 받았으면 기억을 못할 리가 없겠죠. 흐지부지 됐어요. 왜냐하면 분산된 포인트를 모아서 준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역시 너무 적게 줘요. 1% 이하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기름을 한 달에 100만 원 넣고요. 화장품 100만 원 쓰고요. 비타민 100만 원 먹고요. 그리고 샴푸 100만 원어치 사고요. 치약 100만 원어치, 세제 100만 원어치 이렇게 10군데에서 100만 원을 썼다고 가정을 해 보자고요. 한 달에 생활비 얼마 썼죠? 1000만 원 썼어요. 준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기대를 했을 거잖아요. 1%면 10만 원이고요. 그 10만 원도 다 주면 참 고마우련만 그중에 세금 떼고 한 5만 원가량이 캐시백이 된대요.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캐시백 모델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요. 여전히 나한테 얘기해 준 사람한테 전혀 혜택이 없어요. 곧 나도 누군가에게 얘기해 줄 때 선의를 보이는 것 뿐이지 저한테는 혜택이 있진 않아요. 역시 이것도 1차원 캐시백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굉장히 팬시한 모델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똑같이 누가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죠. 어차피 비타민 먹으니까 비타민을 뉴트릴라이트로 바꾸고 스카이로 공기청정기를 쓰고 아티스트리로 화장품을 쓰고 이스프링으로 정수기를 쓰고 세티니크로 샴푸를 쓰고 디시드랍스로 퐁퐁을 이렇게 브랜드를 바꿔보라고 했어요. 그냥 쓰던 아이템의 브랜드만 바꾼 거예요. 어디로요? 아메이로요. 역시 왜 바꿔야 되는지 이유가 필요하겠죠. 여기는요. 최대 35%까지 캐시백을 해준대요. 어떠세요? OK에서 쓰시겠어요? 아메이에서 쓰시겠어요? 당연히 캐시백을 많이 해주는 데가 좋지 않겠어요? 그것도 좋은데요. 저한테 얘기해 준 사람에게 혜택이 있어요. 그 얘기는요. 제가 누군가에게 이 정보를 주면 저에게도 혜택이 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제품들이 늘어나고요. 저도 열심히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옆으로도 얘기하고 밑으로도 얘기하고 이거를 모두 다 인정을 해서 지분대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이걸 다차원 캐시백 모델이라고 해요. 1차원 캐시백 모델이 유리할까요? 다차원 캐시백 모델이 유리할까요? 다차원이 유리하죠. 왜냐면 혜택이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사람들의 소비도 저에게 합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1차원 모델이 유리할까요? 다차원 모델이 유리할까요? 역시 기업 입장에서도요. 다차원 모델이 유리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끼리 얘기하잖아요. 혜택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이 이 업체에 링크를 걸겠죠. 어떻게까지 되어 있냐면요.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아메이가 시작됐는데 실제로 1959년부터 아까 회사 얘기 들으셨잖아요. 아메이 사업이 시작됐던 미국의 경우에 제품이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는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거 일부예요. 아예 몰이 통째로 올라와 있어요. 여기 어떤 거 눈에 보이세요? 나이키 보이세요? 디즈니 보이시고요. 뭐 스타벅스, 통신도 있고요. 수도도 있고요. 주에 따라서 전기도 있고요. 법률 서비스까지 아메이 회원들에게 제공이 된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1200가지 제품이 아메이 사이트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250만 가지가 된다고 해요. 우리 애들 나이키 좋아하잖아요. 나이키를 매장에 가서 직접 사줘도 돼요. 아니면 나이키 쇼핑몰에 들어가 사줘도 돼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메이 쇼핑몰에 들어가서 거기에 링크되어 있는 나이키몰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쇼핑한 게 회원의 포인트로 잡힌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결국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모아서 누구는 집을 사고 누구는 차를 사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캐시백 모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아직 1200가지라고 했잖아요. 지금부터 열심히 회원들을 늘려놓으면 우리나라 제품 수도 계속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주유가 들어왔던 것처럼 핸드폰이 들어왔던 것처럼 생활이 완전히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수입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 아메이가 플랫폼 비즈니스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잘 할 수 있으면 수입이 커질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린 마케팅이 일일다다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잘 또 알아보시고요. 이후에도 아메이가 결국 1000만을 만드는 일이라는데 1000만은 어떻게 만드는 건지에 대한 얘기며 그리고 자산소득이 된다는데 분점을 내는 일이라는데 어떻게 분점을 내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며 앞으로 회차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마케팅들이 더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마케팅을 숙지하셔서요. 아메이 사업도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되셨기를 바랄게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